안녕하세요. 블루나인 최영환입니다. 오늘은 임팔라 3.6 LPG 개조 차량 동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지난주 주말에 지난주 일요일이군요. 지난주 일요일 입고해 주셔가지고 그 LPG 개조 작업 마치고 오늘 오후에 출고 예정인데, 출고 전에 시운전 한번 더 한 다음에 출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래요. 춥네요. 추워. 바람 굉장히 차갑다. 바람이 굉장히 차가워요. 고속도로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시내 가다서다 구간 좀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에 차량 출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올 들어 가장 춥대는데 수도권은 뭐 바람이 불고 춥긴 추운데 그 눈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일기예보 들어보면 강원도하고 지금 전라도 쪽 눈이 꽤 많이 왔나봐요. 어쨌든 눈길에 차가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제가 임팔라 그 동영상을 처음 올린 게 1년 전? 1년이 더 됐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임팔라 개조해가지고 시운전 하는데 신호대기 할 때 뭐 이상한 신호가 빠져가지고 부들부들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저희 의왕 블루나인에서 6대, 여기 7대째 작업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대여섯 대 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또 하늘은 맑아요. 해는 또 쨍하고 떠 있고. 희한하네. 그때나 지금이나 해는 똑같은데 여름에는 왜 이렇게 뜨겁고 겨울에는 왜 이렇게 춥지? 저긴가? 해도 겨울용이 있고 여름용이 있고 그런가 봐요. 여름에는 뜨거운 해가 뜨고 겨울에는 차가운 해가 뜨나? 조금 전에 LPG로 넘어가서 지금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 신호 중에 신호 하나가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가솔린 이슈에서 안 주니까 내가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차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호가 빠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LPG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고생한 차량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개발을 했는데 이 쉐보레 임팔라 모델이 단종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단종이 돼 버리니까 개발은 열심히 했는데 개발한 만큼 이렇게 임팔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LPG 개조를 해서 비싼 휘발유 안 쓰고 저렴한 LPG 사용하면서 썼으면 좋겠는데, 개발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착업체 입장에서는 뭐 개조 가능 대수를 늘려서
일단은 그 이 차를 개발했을 때 예상 수요를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걸 투자를 할 때는 투자했을 때 그만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많지 않은 차종을 선행 개발하면서 뭔가 투자를 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개발을 해놨는데 또 단종이 돼버리니까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개조를 하지 않는, 물론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못해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팔라 2.5나 3.6이 LPG 개조를 해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려고 뭐 동영상도 찍고 뭐 포스팅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그렇게 개조 수요가 많지는 않은 차종이에요. 추월 가속을 한번 나가볼까요? 배기량이 3.61에서요 뭐 현대기아차 GDI 엔진 3.8하고 3.3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이 차의 배기량은 3.600cc에 마력은 309마력인가 그쯤 될 거예요. 5000rpm에서. 어쨌든 300마력이 넘는 차량이라서 LPG 개조를 해서 가솔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개조를 해서 힘이 딸려서 차를 못 타겠네, 뭐 이런 건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고속도로 올라탔습니다. 사실 그 LPG 개조 차량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이건 LPG 차뿐만 아니라요, 모든 자동차의 어떤 공통된 내용인데, 고속도로에 고속주행할 때는 연비가 잘 나오냐, 뭐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배기량, 그 차가 낼 수 있는 힘의 범위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쓰냐, 출력이 제대로 나오느냐, 연비는 잘 나오느냐, 뭐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게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운전성이나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에 가다서다 구간 있잖아요. 이런 막히는 구간, 이런 데서 좀 많이 나타나죠. 지금 1500rpm 80. 네, 고속도로 지금 진입했는데요, 무난하게 잘 나갑니다. 가볍게. 전방에 요금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엊그저께 보도자료에 보면은 지금 유류세 37% 인하해주고 있는데요, 휘발유는 25% 인하폭, 25%로 인하폭을 좀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원 정도 휘발유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아요. 1,5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볼까요? 요거 차선 이탈했을 때 경보 물려주는 이 기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전자가 졸거나 하면 차선 이탈했을 때 알람을 울려주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쭉 주행을 하면 300m에서 대한속도 80km. 막 졸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졸릴 때 눈꺼풀이 그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감기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쭉 보면 이렇게 팻말들이 있잖아요. 뭐 졸리면 쉬어가세요. 근데 본인이 졸리는 걸 모르니까 사고가 날 건데요. 그래가지고 저런 편말을 써붙이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 네 방향에 그 동작 감지 센서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동작 감지 센서를 장착을 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졸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꾸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운전자가 지금 졸고 있다는 거를 동작 감지 센서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운전자가 졸고 있네? 300m 앞에서 그러면 대한속도 80km입니다. 뭐 오디오는 있으니까요. 오디오에서 막 사이렌을 울려준다든가 굉장히 큰 소리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을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가족들이 어떤 이제 경고를 주는 어떤 멘트를 녹음을 해가지고 오디오에다 삽입을 해놓으면, 일테면 이제 운전자 이렇게 꾸벅꾸벅 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 졸지마, 여보 안돼, 뭐 이런 소리를 오디오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딱 깰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막 되게 졸릴 때는 그 소리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석에 뭐 물총 같은 걸 하나 딱 여기 앞에다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을 그냥 쫙 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뜨거워, 차가워, 뭐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잠 깨게.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다, 졸릴 때는 진짜 도로 표지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츠나 BMW 회장을 찾아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여기 이게 차선 이탈하면 알람을 울려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더 추진을 해가지고 벤츠나 BMW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차량에 적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저 지금 LPG 개조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라이 같기도 하지만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제 그런 장치를 추가했을 때 이제 비용 상승이 얼마나 되냐, 뭐 그건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이거 도로 표지판에 졸리면 쉬어가세요, 그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졸려 죽겠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약간 언덕인데요. 즐거운 드라이빙? 네.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지금 언덕인데 1500rpm에서 100km, 뭐 속도 줄지 않고 쭉 올라가요. 다행히 제설 작업이 다 돼서 길이 미끄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늘질 지날 때, 터널 지날 때 도로의 어느 부분에 결빙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 오고 날씨 추울 때는. 그러니까 도로 제설 작업 다 됐다고 막 쏘지 마세요. 300m 앞에서 대한속도 천천히 60km입니다.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요.
살얼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가시다가 뭐 그런 데죠. 뭐 터널 입구나 터널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진 부분 있잖아요. 겨울에는 그런 길 지나가실 때 좀 속도 줄이시고요. 제설 작업 됐네. 나는 스노우 타이어니까 괜찮아. 아, 이런 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천천히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서 이 상태로 출고를 하면 LPG 쓰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시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쉐보레는 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까? 현대기아하고 똑같이 제어를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겠지만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그 GDI는 그 압력을 굉장히 높게 써요. MPI 엔진 경우는 휘발유 연료 압력이 3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GDI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서 30kg 남짓돼요. 10배 이상 되는 높은 압력으로 그 연료를 제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재 연료 압력이 얼마인지 그거를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GDI 바이퓨얼 이슈에서. 그러면 그 현재 레일 압력을 가솔린 이슈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지금 가솔린으로 주행을 할 때는 연료 압력이 지금 이 정도 되는구나. 이때는 이 압력일 때 LPG가 어느 정도, LPG 연료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휘발유처럼 동일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개발이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에서 30바라고죠. 이렇게 쭉 가다가 신호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호대기를 하면 아이들인데 그때 30바라는 신호를 나한테 계속 줘야 내가 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가솔린 이슈에서 휘발유 연료 압력을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30바로 계속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0바가 돼요. 0바가 아니구나. 5바가 돼요. 5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는 시동 걸고 시동을 끌 때까지 아이들 조건이면 30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쉐보레 차는 30바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다가 30바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에서 5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0바일 때 연료량하고 5바일 때 연료량은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무조건 30바니까 30바에 대응하는 값을 주면 되는데 5바가 됐을 때 LPG 연료량을 계산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지금 조금 전에도 이 차 시운전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유턴하려고 신호대기 했거든요. 공장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신호대기도 있었으니까 아이들에서 30바 쭉쭉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신호대기 딱 하려고 그러니까 5바로 딱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5바로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5바로 빠졌다가 한 2, 3초 후에 다시 또 30바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5바가 됐다가 30바가 들어오는 그 2, 3초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출력자라는 경고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300m 앞에서 제한속도 다행히 이제 80km입니다.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목표압이 빠졌을 때 우리가 계산해서 내보내야 될 값들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그때 출력제한 경고등은 들어오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최종 테스트 했는데 다행히 시운전하면서 재현이 됐고 정상적으로 구동을 되는 게 확인됐어요. 이게 또 항상 그렇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처음에 시동 걸고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또 그때 한번 빠지고 나면 또 빠지나 싶어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봐도요 또 안 빠져요. 빠질라면 빠지고 말라면 말지. 네. 그렇다고 또 뭐 시동 걸어 가지고 처음 뭐 웜업 되기 전이라든지 어떤 그 조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불규칙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임팔라 LPG 개조 차량 출고할 때는 손님들한테 미리 안내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LPG가 가능하게끔 개발을 했는데 신호대기 할 때 목표압이 빠지면서 출력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는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그 출력자가 들어왔다. 출력자가 들어오면 차가 일단은 80km 이상 가속이 안 돼요. 이제 평지에서는 100km까지 가속이 될 거고요. 언덕을 만나면 80km 이상 가속이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운행에는 주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행이 됩니다. 근데 80km, 100km 정도로 그 최고 속도가 제한이 돼요. 출력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언덕에서는 80km, 평지에서는 100km로 속도 제한이 돼요. 주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주행을 신호대기 벗어나고 어떤 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잠깐 갓길로 차를 대신 다음에 시동을 끄세요. 시동을 끄고 바로 시동을 걸면 안 되고요. 보통 시동 끄고 나서 이 룸밀러 불이 나가는 시간이 쉐보레 같은 경우 제가 카운터 해보니까 한 6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약 10초간 휴식을 준 다음에 키 오프하고 10초 정도 잠깐 대기했다가 시동을 걸면 또 클리어가 됩니다. 고정 코드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은 마쳤고요. 시내 구간 들어가서 가다서다 구간에서 차량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할게요. 달리기는 엄청 잘해요. 차는 잘 나가요. 100km 고속도로 100km 유지하는데 RPM 1500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에 어떻게 찍히나 한번 볼까요? 쉐보레 임팔라를 이제 구매를 해서 LPG를 개조를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요, 2.5를 권해드려요. 이미 쉐보레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내가 임팔라를 구매를 해서 개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3.6보다는 2.5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2.5가 훨씬 좋아요. 어떤 점이 훨씬 좋냐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2.5는 4기통 직렬 엔진이고요. 3.6은 V6인데 왜 3.6이 아이들이 2.5보다 더 안 좋으냐면요,
매니폴드 형상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V6 엔진 같은 경우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통관 분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 관로가 기통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엔진은 3.6은 흡기 매니폴드 서지 탱크가 관로 구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실린더로 들어갈 연료가 2번 실린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1번 실린더하고 2번 실린더 각각의 실린더가 관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차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은데 세이블링, 세이블링보다는 조금 나아요. 세이블링은 아예 거의 관로 구분이 없이 그냥 큰 통 하나 그냥 턱 덮어놓은 형태밖에 안 된 형태인데, 세이블링 같은 경우 LPG 개조해 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안 쓰면은 난리 납니다. 가스로 돌리면 뭐 덜덜덜덜덜 하고 뭐 개떨듯이 떨죠. 특히 LPG 개조하는 차들 흡기 관로 형상이 운전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어차피 이 차는 베이스가 가솔린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솔린 상태에서 기통관 분배성은 분명히 쉐보레에서도 실험을 하고 흡기 매니폴드를 이렇게 제작을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출시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가솔린에서도 다른 차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불안정해요. 2.5를 권해드립니다. 2.5. 2.5래도 배기량이 2.5지만 GDI 2.5 엔진이라서요. 자연흡기 3.0 이상 출력 나와요. 네. 그래서 LPG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LPG 개조를 해서 도로에서 드래그 하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드래그 하실 일 있으면 휘발유로 하시면 되니까. LPG 개조 목적은 유리비 전략이잖아요. 휘발유 대신 LPG를 쓰면서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LPG를 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차량을 LPG 개조하는 게 좋죠. 3.6보다 2.5가 훨씬 좋아요. 지금은 시내로 들어와서요, 가다서다 구간에서 운전성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휘발유 1529원이네. 임팔라 3.6 최종 시운전 마치고 지금 저희 우왕 블루나인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LPG 개조를 해서 쓰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임팔라 2.5, 3.6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왕 블루나인으로 오면 LPG 개조 해드립니다. 네. 비싼 휘발유 쓰지 마시고 LPG 개조해서 유리비 전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라인 기체 인젝션 방식으로 LPG 개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운데 가스 인젝터 6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조수석에서 보면 가스 필터는 여기 인젝터 앞에 여기에 작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필터를 내가 좀 직접 교환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 있으시면 교환하기 쉬운 위치에 작업해 드렸어요. 본네트 열고 이게 필터거든요. 이쪽에 클램프 2개 풀르면 이 필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필터에 보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가 레귤레터에서 가스가 나와서 필터를 거쳐서 인젝터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화살표 보시고 방향 맞춰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LPG 레귤레터는 저기 안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루라인 GDI 이슈는 여기에 배터리 앞에 달려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커버를 열어서 어떤 부품을 어디에다 작업을 해드렸는지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설명 다 끝나고 나면 엔진 커버 덮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임팔라 은색은 뭐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 색깔이에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 차 주행거리는 137,232km예요. LPG 개조하기 딱 좋은 시점에 개조하시는 것 같아요. 스위치는 여기에 달아드렸어요. 위에 지금 녹색불이 깜빡깜빡 하고요. 밑에 2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현재 지금 가스량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시운전을 갔다 와서 엔진이 충분히 옹흡이 되어 있기 때문에 RPM 1100 이상만 밟아주면 가스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 깜빡깜빡 하던 녹색 램프가 탁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로 넘어간 거예요. 트렁크하고 충전거리 좀 보실게요. 임팔라의 장점은 이 트렁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어서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LPG 개조하고 나서 트렁크하고 약간 단차가 약간이 아니라 좀 꽤 단차가 많이 나요. 스페어 타이어가 템포러리라서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티로폴 약 10cm 정도 되는 스티로폴 평탄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쪽에 76리터 도론용기 장착되어 있고요. 스티로폴로 평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유구는 휘발유캔 열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하게끔 작업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구가 헐거워지거나 그러는 일 없을 겁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작업했어요. 임팔라 마크. 임팔라 마크인데요. 임팔라가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게 1958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태어나기 9년 전? 굉장히 오래전부터 출시됐던 차량이에요.
구글링에 보면 임팔라는 미국에서 가스 차량도 있다고 그래요. 가스 차량도 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 수입된 거는 2.5하고 3.6 GDI 엔진 두 가지 모델이고요. 차가 꽤 큽니다. 지금 가스로 전환된 상태고요. 엔진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엔진 커버를 덮었을 때 엔진룸이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멈추고 제가 엔진 커버 덮은 다음에 다시 촬영 진행할게요. 임팔라 3.6 LPG 개조 차량 최종 마감된 엔진룸입니다. 조금 전에 엔진 커버 열어서 LPG 개조 관련 부품 장착 위치 설명드렸고요. 조수석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요. 운전석에서 보면 이런 형태. 엔진 커버를 덮고 나면 이렇게 얼핏 봐서는 LPG를 개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감이 됩니다. 네, 혹시 동영상 보시다가 이쪽 부분이 어떻게 작업이 됐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 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차량에서 촬영을 하든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 의왕 블루라인에서 작업한 LPG 개조 차량 임팔라 3.6 동영상을 마치고요.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일이니까 일주일 있으면 2022년 다 가고요. 새해가 밝는데 올해 못 다 하신 일들이 있으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 하시고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